도대체 격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격리하다 혹은 뭐 격리시키다. 그럼 격리하다는 게 뭐냐면 괄호 열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따로 떼어놓다. 접촉하지 못하도록 따로 떼어놓는 게 격리시키는 거구나. 그럼 이 단어 대신에 문맥상 어떤 단어로 대체해서 쓸 수 있냐면은 isolate. isolate도 격리하다라는 뜻이 있죠. 격리하다. 무엇을 격리하다. 그 다음에 store. 동사로는 저장하다라는 뜻이죠. 저장하다. 그 다음에 capture. 캡처 한다고 하잖아. 우리 그 휴대폰 하다가 화면 같은 거. 포착하다. 포획하다. 일반 문장부터 한번 보면은 웨일스 고래라는 게 highly는 부사죠. 매우죠. 높게가 아니라 매우다. 매우. 고래라는 것은 매우 efficient, 효율적이랍니다. 카본, 탄소를 저장하는데 효율적이래요. 그들이 죽을 때 있잖아. 각 고래들은 sequesters, 격리한답니다. 평균적으로 30톤의 이산화탄소를 격리하게 된다고 하네. 역시나 쉼표 다음에 ing니까는 분사구문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 탄소를 가지고 가면서 대기 밖으로 그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고래가 다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 뭐를 먹고 생존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바다에서 생명작용을 하면서 탄소를 계속해서 흡수하나 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죽으면은 바다의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야. 해저로 가라앉잖아. 그럼 그때 축적된 이산화탄소가 한 30톤 정도 된대. 그럼 비교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나무들은 앱줄스 흡수하게 된답니다. 오직 48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그 연간 1년에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러면은 4번 클라이밋 퍼스펙티브, 그 기후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고래라는 것은 결국에 바다의 이퀴벌런트는 여기에서 명사로 쓰였거든. 마린이 형용사잖아. 그 단어 리스트에는 그 형용사로 쓰였던데 이퀴벌런트가 여기서 명사로 뜻이 뭐냐면 그 가치, 괄호 열고 가치, 중요도가 상응하는 것. 명사다. 이퀴벌런트는 여기서 가치, 중요도가 상응하는 것, 즉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가치나 중요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기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마리의 고래라는 것은 해양에서 상응하는 것이랍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에 있어서 4번 문장을 이제 정리해보면 고래 한 마리랑 무엇이 비슷하냐? 수천 그루의 나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후적 관점으로 봤을 때 고래 한 마리가 저장하는 이산화탄소가 수천 그루의 나무가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엄청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여기서 지금 고래가 그 몸속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열소라는 게 엄청 중요한 부사거든. 그 수능에도 ABC 순서 배워라는 모의고사 문제 유형 있잖아. 그 다음에 문장 삽입하는 거 있죠. 거기에서 엄청 큰 힌트가 되는데 얘가 부가나 첨가의 의미가 있어. 부가나 첨가. 그럼 또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올까? 웨일스 고래들은 헬프가 여기서 타동사니까는 이 to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고래는 또한 돕는답니다. 격리하는 것을, 탄소를 따로 떼어놓는 거죠. 격리하는 것을 돕는답니다. 근데 도대체 방법이 뭐냐면 fertilizing,
비옥하게 하는 거죠, 바다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비옥하게 하는지 뒤에 이제 또 설명이 나오죠. 그것들이, 즉 고래들이 방출하거든 뉴트리언트 리치, 영양소가 풍부한 폐기물, 배설물을 방출하거든. 그럼 인턴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세모가 묶을게요. 증가시키거든. 파이토플랑크톤, 그 식물 플랑크톤 개체를 증가시키면서 그 폐기물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는 뭐였냐? 무엇이 또한 탄소를 격리시키는 거냐? 파이토플랑크톤 파퓰레이션이죠. 그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가 또한 고래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탄소를 격리시키는 거죠. 리드는 얼라어류 동사니까 일부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그 엔지니어, 기술자 혹은 공학자라고 부르도록 하면서 그 해양, 이코시스템, 생태계의 여기서 데미지칭하는 것은 뭐냐? 누구를 그 바다 생태계의 공학자나 기술자라고 부르는 거냐? 고래죠, 고래. 웨일스. 고래가 1, 2, 3, 4번 문장에 따르면 그 몸속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5번부터 보면은 그 배설물을 분비함으로써 그거를 먹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또한 그러한 탄소를 격리하는 작용을 하도록 돕는구나. 그쵸? 신체적으로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배설물이 또한 다른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어서 그들이 또한 탄소를 격리시키도록 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5번부터는 나온 거죠. 2019년에 이코노미스트는 그 경제학자죠. 에콜로지스트? 걔네가 생태학자고. 그러니까 읽을 수 있어야지 이게 뜻을 알아. 못 읽으면 단어가 안 외워지거든. 이코노미스트. 그 경제학자 있잖아. 근데 얘네가 어디 출신이냐면은 그 국제통화기금 출신의 그 경제학자들이 에스터메이티드, 그 추정을 한 거죠. 측정을 한 거죠. 그 생태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했답니다. 근데 이 서비스라는 게 제공이 되는 거거든. 한 마리의 고래에 의해서, 각각의 고래에 의해서. 근데 이게 200만 달러가 넘는데 26억 정도 되거든. 한 마리당. 그 고래가 하는 그 서비스를 이제 경제적 가치로 이제 인간이 한번 추산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한 마리당 26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한 거죠. 그들은 요구하고 있답니다. 새로운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그 경제적 인센티브를 갖는. 전치사 오브 같은 경우에는 무엇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얘가 소유의 뜻이 있거든. 그래서 갖는 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석해도 상관없어. 무엇무엇에 대한 뭐 다 상관없는데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7번 문장에서 주어인 누가 요청하는 걸까? 이러한 새로운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대의는 누굴까? 이코노미스트겠죠. 문장의 주어가 뭔지 모르면, 대명사 대의나 he나 she인데 뭔지 모르면 앞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은 보통 맞거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세계적 프로그램을. 근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경제적 인센티브, 뭐 장려책을 혹은 유인책을 갖는 새로운 세계적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고래를 지키는 일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이제 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아? 목적은 리턴, 되돌리기 위해서죠. 그 고래의 개체를. 근데 어디까지 되돌리는 거냐면은 산업화 이전의, 산업화 이전에 고래 수준으로, 그쵸? 고래 개체를 되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하나의 예시야. 어떤 예시냐면은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의 한 가지 예시죠. 그 기후 변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니까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공장을 조금만 돌리자, 쓰레기를 조금만 버리자가 아니라 고래 개체수를 되돌린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엔 자연 기반한 해결책이 되는 거잖아. 고래가 탄소를 저장한다고 하니까. 그 요청이라는 건 이제는 얘 지금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앞에서부터 한번 봐봐. are being made잖아. 뭐야, 현재. 그쵸, 진행이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니까 현재 진행이고 뒤에 being made니까 그쵸, 수동태가 되는 거죠. 수동태. 2번 형광펜 칠게. are being made. 이 요청이라는 게 지금 직역하면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면은 요청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 근데 무엇을 위한 요청이냐면 세계적인 고래 리스토레이션, 복구 프로그램을 위한 요청이죠. 근데 도대체 왜 고래를 복구시키려고 하냐? 기후변화라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요청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요청이라는 걸 알 수 있냐? 7번 문장에 나온 이 경제학자들이 하는 요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야, 고래 한번 산업화 이전으로 한번 되돌려보자. 지금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고래가 몸속에 탄소도 저장하고 심지어 걔네 배설물이 탄소를 격리시키는 그런 생명체에게 먹이가 되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래를 원래 수로 되돌리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될까? 몇 번? 1번? 1번이랑 일단은 첫 번째는 그 고래가 탄소 저장을 잘한다는 거에서 1번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사람 결국에는 그 고래를 되돌리자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7번이랑 8번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죠. 그럼 1번이랑 8번으로 합시다. 1번이랑 8번. 이거 질문이 어렵거든 사실. 너네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질문을 안 하는 건지. 일단 주제문은 골라왔어? 주제문 못 골라왔어? 일단 지금 2분 줄 테니까 한 줄 정리 한번 해봐. 토픽을 뽑아봐. 토픽. 그 질문 프린트, 해석 프린트 했던 데 쓰던지 아니면 필기 프린트에 쓰던지 2분 정도 줄 테니까 일단 토픽을 뽑고 한 줄 정리 한번 해봐라.
토픽 쓴 거 한번 불러봐라. 그 중요한 글감 뭐뭐 나왔어? 조직, 조직 갈등, 부서, 그다음 구조. 또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4번까지죠. 1번부터 4번에 대한 토픽이죠. 구조, 조직, 부서, 갈등. 그 다음 뒤쪽으로는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 기계적이랑 유기적 그거 나오면 사실 다 나온 거죠. 그럼 이거를 메케니스틱이냐 혹은 유기적이냐 이거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여하튼 조직 가장 큰 토픽은 조직인데 구조는 이 사람이 여하튼 조직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조직의 구조가 있는데 이 조직 안에 부서가 엄청 많다. 근데 부서마다 다 관점이 다르잖아. 그래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조직의 구조라는 것을 이제 기계적으로 보냐 유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오거니제이션을 그 조직적인 관점에서 주어는 원이죠. 동사는 is고 이 비동사는 뭐 I am 그 제임이 내 영어 이름이 제임이거든. 그럼 나는 그 제임이 이다라는 뜻이 있고 또 그 누구야 데카르트인가? 데카르트가 I think and I am이라는 말을 했거든. 나는 생각한다 고로 그래서 존재한다인데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이 있어.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비동사는 뜻이 뭐뭐이다라는 뜻이 있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살려서 해석을 해야 돼. 너네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조직적인 관점에서 원어브 복수명사죠. 하나는 얘 지금 비교급 중에 최상급이잖아.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 원급, 최상급이 있는데 최상급은 가장이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하면 되죠. 하나는 가장 fascinating, 그 매력적인, 매혹적인 예시 중에 하나 있잖아. 도대체 어떻게 애니는 모든이라고 해서 모든 조직이 contain, 포함하고 있을까? 많은 다양한 유형의 문화를 포함하고 있을까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인식하는 것, 인식하기이다. 기능적인 운영을 다양한 부서의 그 조직 안에 있는. 그럼 결국에 해석은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 조직 내에 그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어?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 근데 왜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거래? 다양한 부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전부 다죠. 그럼 기업에 많은 부서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문화가 있는 거죠. 와, 기업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문화가 있냐? 그건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문장에서도 토픽을 뽑아서 그거를 정리를 하면 되거든. 그런 훈련을 해야지 아마 그 수능에서 최저까지 맞출 수 있을 거다. fascinating은 얘 그 이행문 중에 어느 부분에 나오는 애야? fascinate. 그쵸? 감정 관련 분사죠. 감정과 관련된 분사. 뭐 bore, interest, fascinate, 뭐 threaten, surprise.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매력적인 예시죠. 매혹하는 예시.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는 거니까 여하튼 fascinated로 바꾸면 안 되죠. 분사 파트에 포함되는 거다. 분사 파트. 분사에서도 감정 관련 분사. fascinated로 바꾸면 안 되는 거. bearing은 여기에서 bearing가 다양하다라는 동사잖아. 근데 거기에 ing가 붙어서 지금 분사가 된 거죠. 분사는 형용사니까 현재 분사죠. 결국 bearing. 다양한 부서와 디비전, 과는 근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그 한 조직 내에 있는 inevitably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라는 거는 숫자로 따지면 100%거든.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어떤 기분은 그 주어진 혹은 특정한, 얘도 자주 나온다. 어떤 특정한 상황을 볼 것이랍니다. 비유 보다. 다양한 부서와 과는 한 조직 내에 있는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특정한 상황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그들 자신의 바이어스도 편향되고 편파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마케팅 부서에 있냐, 회계 부서에 있냐, 인사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 그 회사에서 발생한 일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 디파트먼트 부서랑 그 부서의 구성원들은 acquire, 얻을 것이랍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것을. 근데 이 터널 비전이라는 건 disallows니까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보도록 상황을 다른 것들이 그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things도 믿기지 않겠지만 그 예비 고일 때부터 알려줬던 단어죠. 상황, 사물, 사건, 것. 4개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상황, 사물, 사건, 것. 이 영어 사전 찾으면 뜻이 한 20-30개 나오거든. 근데 보통 이 4개 중에서 하나로 해석돼. 상황, 사물, 사건, 것. 터널 비전이라는 거는 시야가 엄청 좁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고속도로 타면서 터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끝에 그 빛처럼 점이 보이잖아. 그것처럼 각 부서와 구성원들이 시야가 좁다는 거죠.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니까 그게 허용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누굴까? 그쵸? 그 구성원들이 보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죠. 상황을 다른 그 부서들이 그것들을 보는 것처럼.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것은 things죠, things. 그 상황. 그러니까 똑같은 말 반복하죠. 각자 부서들이 상황을 다르게 본다. 왜냐면은 그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 부서에만 있기 때문에. 너네도 학생 입장에서 학생 입장만 고려하는 것처럼 이 부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그 부서만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very는 형용사죠. 바로 그라는. The very structure, 매우 구조가 아니죠. 명사를 수식해주니까는 structure라는 얘는 형용사로 쓰인 거죠. 바로 그 구조, 바로 그 조직의 구조라는 게 갈등이라는 걸 만들겠죠. 당연히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너네도 친구랑 싸우는 거 아니야. 나의 입장이 있고 친구의 입장이 있는데 너네는 너네 입장만 보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이제 싸우는 거죠. 다를 게 없다는 거야. 조직 내에서 구조도. 선택지 5번. 선택하는 거 있잖아. 뭐를 선택하냐면 그 구조라는 게 메커니스틱, 기계적이냐 혹은 유기적이냐, 이게 profound, 깊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심오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 갈등 관리에. 그 메커니스틱, 기계적 구조라는 게 뭐냐? vertical, 수직의, hierarchy, 그 계층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수직의 계층은 많은 규칙과 procedure, 절차, 그 다음에 많은 수준의 매니지먼트, 그 관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답니다. 무엇에 수반이 되는 거냐면은 그 의사결정에 수반된. 그러면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vertical hierarchy 이거 하면은 그 구조 도형으로 떠올렸을 때 뭐가 떠올라? 이 기계적 구조는. 그렇죠.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구조가 떠오르죠. 피라미드 구조죠. 메커니스틱 스트럭처. 근데 올게닉, 유기적인. 그 유기적인 구조라는 것은 more horizontal, 수평적이랍니다. 더 수평적이래. horizontal, 본래 수평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게 답이죠. 이게 위치가 아니라 인위치나 웨어로 바꾸면 되죠. 이거 맞췄죠?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 관계대명사 뒤인데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in 위치로 봤을 때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어디에서 의사결정이라는 게 less centralized, 덜 중화가 돼 있다는 거야? 그
스트럭처죠, 스트럭처. 오르게닉 스트럭처. 즉 유기적 구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죠. 그 유기적 구조에서 의사결정이라는 게 덜 센트럴라이즈드, 중앙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PP 두 개가 병렬되는 거 알죠? 스프레드는 3단 변화가 똑같다. 스프레드. 그래서 PP가 병렬되는 거야. 의사결정이라는 게 덜 중앙화가 되어 있고 그 퍼져 있게 된답니다. 플레인은 비행기라는 뜻도 있죠. 근데 전반이나 면이란 뜻이 있거든. 그 조직 전반에 across 걸쳐서. 그러면은 지금 올게닉 스트럭처를 그 도형으로 치자면 뭐요? 응? 사다리 있고. 원으로 하겠습니다. 원. 중앙이 비교해봤어. 이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덜 less centralized라고 하는 거는 여하튼 기계적 구조랑 유기적 구조랑 대조되는 거잖아. 기계적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중앙이 있잖아. 위에 꼭지점이 있잖아. 그 다음에 vertical이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위아래로 의사결정 과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vertical이니까. vertical이 그 세로의라는 뜻도 있거든. 세로의. 근데 유기적 구조 같은 경우에는 horizontal, 수평적인 거죠. 수평적. 누구 한 명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사결정 구성원, 직원까지 모여서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구조를 보는 관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다음 30번.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 6번 문장이거든? 6번 문장을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주제로. 즉 우리가 보통 그 배달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배달 차량이 친환경에 일조한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일단 1번 문장부터 보면, 그 뛰어난 알터너티브, 그 대안책 있잖아. 여기에서 카밍은 동명사야, 동명사. 그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교통을 진전시키는 것, 진전시키기에 대한 뛰어난 해결책은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럼 그 어떻게 해결하냐? 그냥 그 교통량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시지칭하는 게 뭐야? 트래픽이죠, 트래픽. 그럼 to가 품사가 뭐냐 얘들아? 카밍이 동명사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to는 품사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는 동명사가 나오고, 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나오면 되죠. 얘랑 똑같은 구조가 몇 번 문장에 있어.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구조가. 그렇죠. 몇 번 문장? 6번 문장이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죠. to making. 얘도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인 거죠. make는 무조건 사역동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온 이 오형식이죠. green은 형용사로 뜻이 뭐야? 친환경적인. 그 다음에 그 animus라는 단어는 뜻이 뭐라냐? 미움이나 반감이라고 하죠. 반감. 그럼 얘 동의어로 3개 내가 질문 프린트에 써줬잖아. 적대감이라는 단어 뭐야? H로 시작하는 거? 뭐시여? hostility죠. 그쵸? 그 질문 프린트에 대한 답지를 받으면 그 필요한 부분을 필기 프린트에 그 적어 놔야 돼. 백날 받고서는 항상 모르는 채로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그 필기 프린트에 옮겨서 단권화라고 하잖아. 단권화. 그 유튜브나 무슨 글 같은 거 봐서 무슨 서울대 갔다고, 소위 서울대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단권화잖아. 모든 지식을 한 곳에 모아서 그거를 이제 구조화시켜서 내 머릿속에 넣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 프린트를 그냥 대충 보지 말고 꼭 꼼꼼히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첫 번째 단어는 hostility죠. 적대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반감은 뭐냐? 반감. 두 번째 단어는 opposition. 얘가 반감이죠. 그 다음에 resentment는 뜻이 뭐야? 그쵸. 원한이나 분개죠. 그러니까 모르는 걸 항상 모르는 채로 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 모르면 찾아봐야 돼. 응? 너네가 그런 자세가 많이 부족하고. resentment 분개. 아, 교통을 조금 진정시키려면은 그냥 그걸 없애버리면 되는구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없애냐? 2번. 일부 도시는 reserve 뜻이 뭐냐? 마련해두다, 예약하다라는 뜻이 있대. reservation의 동사네. reservation은 알잖아. make a reservation. reserve. 일부 도시는 마련해 두었답니다. extensive. 광범위한 그 lane. 차선이나 도로. 광범위한 도로와 그 street. 길의 망을. 그러니까 차도랑 도로를 그 사람들이 걷는 스트리트 길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전거, pedestrian, 보행자. 그 다음에 가끔씩의 서비스, vehicle, 차량을 위한. vehicle은 차량이라는 뜻이다. 차량, vehicle, 탈 것, 차량. 이것은 얼라우리 동사 또 나왔네. 동기부여한답니다. 사람들이 travel, 이동하도록. 이동하다, travel. 모의고사에서는 그 여행이란 뜻으로 잘 안 쓰인다. 이동하도록 동기부여함으로써 그 자전거로, 그 차보다는 자전거로. 다시 한번 본사구문. 그 길을 더 안전하게 만들면서 그 모두를 위해서. 그럼 이것은 동기부여한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도록. 그럼 이것은 뭘로 보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전거로 이동하도록 하는 거냐? 일부 도시가 광범위한 그 길망, extensive network of lanes and streets를 갖고 있는 거죠. 도로를 조성을 해놨으니까. 그 bicycles, 자전거라는 게 더 인기가 있어지면서 도시에서 플래너스는 여기에서 도시계획 설계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도시계획 설계자. 영어 사전 뜻 찾으면 1번 뜻으로 나와. 도시계획 설계자. 지금 맥락도 도시니까 토픽이. 자전거가 더 인기 있어지면서 도시에서 도시계획 설계자들은 convert, 전환한답니다. 더 많은 오토모바일, 그 자동차 차선과 전체의 그 길을 뭐하기 위해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야? accommodate, 수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그것들을. 그럼 데미지 칭하는 건 뭘까? 도대체 무엇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걸까? 더 많은 차도와 스트릿을. 문맥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수용하려고 하는 게 적절하겠어? 바이서클스자. 바이서클스. 대답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8분밖에 안 남았다. 맨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입을 여세요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더 모스트니까 역시나 최상급이죠. 바이크 에이블이죠. 바이커브. 얘 형용사.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2, 3, 4에서 얘기했던 거는 요약하자면 2, 3, 4 문장만 요약하자면 결국엔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된다는 거잖아. 그 길을 많이 깔아놨으니까 자전거 길을. 근데 5번에서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얘기하는 것은 자전거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도시를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이 얘 자전거를 많이 수용하려고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가장 많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조차도 still 여전히 require 요구하고 있답니다. 자동차 차량의 차선을. 그 택시나 emergency vehicle 그 긴급 차량이나 그 배달 트럭을 위한
그러니까 아무리 자전거가 인기가 있어도 여전히 차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배달 차량은 frequently, 빈번하게 타겟이다. 뭐의 타겟이냐면 그 반감의 타겟이랍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로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랍니다.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는 거죠. 타이틀 이펙트, 짐이 꽉 찬. 타이틀 이펙트, 짐이 꽉 찬 그 배달 트럭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인을 빼면 되죠. 훨씬 더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랍니다. 그 상품의 운송 수단이라는 거죠. 몇 개의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운반하는 몇 개의 쇼핑백을 각각. 그러니까 너네 부모님들이 각각 너네 그 가정의 장을 보려고 자동차를 끌고 나가시는 것보다 배달 차량이 우리 모두의 가정의 짐을 하나의 싣고선 운반하는 게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 차량이라는 건 오히려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8번 문장에서는 주어 distributing, 나누어 주자도 나누어 주자. 음식과 다른 식량, 다른 굿즈, 제품을 재화를 나누어 주는 거 있잖아. 이웃의 밴들, 상인에게. 얼라우리 동사 또 나오네. 그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답니다. 더 작은 상점을. 근데 이 더 작은 상점은 가깝죠, 집에.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거든. 운전을 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식품을 얻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문맥으로 봤을 때 대미지칭하는 건 뭘까? 그 식품과 다른 재화를 나누어 주는 게 누가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거냐? 대미지칭하는 게 뭐야? 그죠? 밴들스죠, 밴들스. 그 상인들로 하여금 이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는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 마지막 질문 보면은 이 질문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번 문장을 보면은 하지만 그는 또 나왔죠. 원어브 복수명사 하나가 아니었답니다. 세계에서 great이 위대한이라는 뜻이 있고 큰이라는 뜻이 있거든. 위대한, 큰 이걸로 가장 많이 해석되는데, 그는 세계에서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하나가 아니었대. 왜 그러냐면 그의 작품이라는 게 독창적이지가 않았거든. 이거 아마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리지널이 독창적인이란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야, 크리에이티브. 원래의라는 뜻이 있죠. 원래의. 아마 원래의라는 뜻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분명히 틀렸을 텐데 개인적으로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일단 여기서 문맥상 히는 누굴까? 히. 살리에리지? 살리에리? 그럼 살리에리가 왜 도대체 위대한 작곡가가 아니라는 걸까? 이거 답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독창적이지 않아서. 그럼 결국에 반대로 말하면 뭐야? 위대한 작곡가들은 독창적이라는 거죠. 살리에리는 독창적이지 wasn't, 않았던 거고. 그럼 그 독창성, 오리지널의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거든? 그럼 오리지널에 일단 1번 형광펜을 이렇게 표시할게. 독창적인. 얘 답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프린트를 봐야죠. 프린트를 보고 찾으세요, 답을.
아니 뭐 일이 오래 걸려. 빨리 뭐 있어? 2번 문장. 2번은 어디? 일단 4번은 뭔데? 4번은 컴플리트. 그쵸, 완전히 새로운 거죠 4번 문장이. 그 다음 완전히 새롭다는 게 결국에는 오리지널이죠. 그 다음 또 뭐 있냐? 근데 익숙하지 않다는 건 결국에 새롭다는 거죠. unfamiliarity. 그 다음 마지막은 뭐야? 뭐시기? 그쵸, their own ideas죠. 그들 자신의 생각. 결국에 이게 독창적이라는 거죠. 너는 듣는답니다. 반복해서 듣는데요. 대신 목적격 접속사죠. 뭐를 듣냐면은 반복해서. some은 부분 표현이죠. 부분 표현이니까는 수일치는 컴포절스에 맞추는 거죠. 너는 듣는답니다. 반복해서. 일부 the greatest니까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일부가 misunderstood,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듣는답니다. 그들 자신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작곡이라는 것을 베토벤이나 브람스나 스트라빈스키의 그들의 시대에. 그러면 그 이유 있잖아. 이러한 초기에 수용에 대한 부족. 왜 이런 천재들이 그 당대에 수용받지 못했냐. 그 수용에 대한 부족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unfamiliarity, 익숙하지 않음이랍니다. 음악적 형태, OR이 동격의 뜻이 있어. 즉 아이디어.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표현된 아이디어죠. 그것들 안에서. 그럼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게 뭘까? 완전히 새로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디 안에서 표현된 생각일까? 댐. forms죠. 그 음악적 형태 안에서 표현된 생각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웠기 때문인데 and yet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확하게 것들 중에 하나였답니다. 상황, 사물, 사건, 것들 중에 하나였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그것들을 너무나 위대하게 만든 것들 중에 하나였다는데 일단 댐이 뭘까? 이거를 알아야지 디스가 의미하는 것도 뭔지 알거든? 뭐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들 중에 하나였다는 걸까? 아이디어스로 봐도 되죠. 너무 멀리 가셨고요. 보통은 그 바로 윗 문장이나 그 문장 안에서 찾으면 되거든. 아이디어스니까는 그 forms로 볼게요. forms. 그 음악적 형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말을 어렵게 하는데 음악을 위대하게 만든 것들 중에 하나인 디스는 뭘까? 그러면 무엇이 그 음악을 위대하게 만든 거냐? 동격이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똑같이 반복이야. 의미상으로 봤을 때 디스를 그럼 뭘로 봐야 돼? completely new죠. 완전한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만든 음악이라는 게 너무나 새로웠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effective, 유능한 작곡가는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너 클래식 고전 영화 아마데우스 본 적 있어? 그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 있잖아. 얘 주인공이야.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그 살리에리가 묘사가 된다는 거죠. 계속 나오네. 원어브 복수명사. 가장 유명한 위대하지 않은 작곡가 중에 하나로서 묘사가 된답니다. 그가 모차르트의 시대에 살았거든. 그리고 완전히 overshadowed, 그림자에 가리어진 거죠. 그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서 힘은 누굴까? 누구에 의해서 그림자가 가리워진 걸까? 그 모차르트죠. 그러면 이걸 이미지로 떠올리면은 이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 의해서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잖아. 그럼 이 살리에리가 있다고 하면 모차르트가 너무 천재고 너무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이 사람의 빛을 못 보는 거죠. 이 살리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미지로 떠올리면 된다. 근데 이제 보니까 살리에르가 그렇게 나쁜 작곡가는 아니야. 사실 그는 꽤나 괜찮았어. 하지만 그는 뭐는 아니면 세계에서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괜찮아, 평범해.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위대하지 못하냐? 괜찮긴 한데 그의 작품이라는 게 독창적이지가 않다. 살리에르가 썼던 거 있잖아. 그냥 뭐처럼 들리냐면 모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작곡했던 것처럼 들려. 그냥 딱 그 정도야. 그 시대에, 모차르트의 시대에. 그러니까 살리에르가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하나가 아닌 게 독창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항상 얘들아 그 프린트, 질문 프린트 있잖아. 이거 집에 가서 다시 안 보잖아. 솔직히 다시 꺼내서 안 보지. 이거 한 번이라도 꺼내서 본 적 있어? 한번 손 들어봐. 질문 프린트 답지 받고 한 번이라도 꺼내서 본 적 있다. 집에서 다시 본 적 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이거를 꼼꼼하게 봐야 돼. 엄청 필요한 부분은 따로 정리해두고. 그리고 수업할 때 대답 좀 해 제발. 입에서 단내나 수업 끝나면. 너네한테 내가 큰 기대가 없잖아. 사실 너네뿐만이 아니라 2학년 애들도 확신이 없으면 답을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아니래, 자기가 아닌 것 같아, 틀린 것 같대. 근데 내가 답을 원하고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 항상.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네도 궁금하지 않아? 나만 모르나? 쟤도 모르나? 그러면서 이렇게 의견을 전부 다 피력을 하면서 수업이 이제 되게 풍부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맨날 그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얘기만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도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튼 주말에도 똑같이 그 해석을 시킬 거거든, 오자마자.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은 내용이든 구조든 질문을 하고, 가능하면은 주말에 꼭 참여하는 걸로 합시다.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고1은 조금 내가 눈 앞에 있어야지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 알겠죠? 숙제 다 못한 친구들은 이제 교실에 남고, 숙제를 다 한 친구들은 짐을 싸서 가도록 합시다.